일본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들 블레싱 재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진 강사입니다. 윤성의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네. 저희가 벌써 네. 블레싱 재팬 보이는 라디오를 찍은 지 1년이 된 거 와. 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라디오만 하다가 우리 이제는 좀 뭐 어설퍼도 보이는 라디오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또 시청하시는 분들과 좀 소통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우리 뭐 또 주변에서 서로 케미가 잘 맞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또 손진이 PD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잘한다는 칭찬도 들어서 참 맞아.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네, 그렇죠? 너무 네. 감사하죠. 너무 애썼어요. 은진 강사 1년 동안. 윤선교사님이요. 더더욱이나 은진 강사는 또 이거 대본까지 만드는 작가 역할까지 하느라고 애썼어요. 부족하지만 많은 격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1년 동안을 했는데, 마침 또 이제 오늘이 네. 이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녹화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제 CTS 라디오 조이의 여기가 이제 그 CTS 빌딩의 스튜디오인데, 우리는 이제 다음에 또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2기라고나 할까? 네. 시즌2! 시즌2으로 또 시작을 하면, 그땐 또 어떤 컨셉으로 재밌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을지 한번 또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혹시 아이디어나 제안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완전 참고하겠습니다. 네. 많은 댓글, 네, 환영합니다. 없으면 어떡하죠? 네. 2025년에는 더 풍성한 댓글이 달리기를 기대하며, 네. 네. 그럼 이렇게 오늘도 사랑으로 있다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은 어떤 분을 또 이렇게 소개하시려고 하시나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네. 오다나라지를 마치고, 네. 새로운 8번째 주인공인데요. 네. 네. 사와 마사히코. 음. 인물 소개 시간입니다. 속죄적 구도자. 이런 표현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속죄적 구도자로 산 그리스도인으로, 이분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네. 한국 교회사, 그리고 일본 기독교사를 연구하시고, 한일 교회 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위해서 힘쓴 일본인 선교사입니다. 네. 사역편은 다음 편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오늘은 사와 마사히코의 출생, 신앙 배경, 그리고 그의 속죄적 구도자가 어떤 개념인지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와 마사히코는요. 네. 중일 전쟁이 진행되던 1939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는 도쿄대학 법학부 재학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엘리트네요. 그럼요. 엘리트네요. 네. 엘리트이신 만큼 정말 공부 많이 하셨어요. 네. 우연한 기회에 네. 그리스도교 공조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제 가운데에 보다 깊고 진지한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서 도쿄대학을 졸업한 후에 도쿄 신학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네. 신학대학 재학 중에 식민 통치하에 조선에 일본과 일본의 교회가 저질렀던 일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때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1965년 제1대한기독교회의 이인하 목사가 이 도쿄 신학대학의 초대를 받아서 예배 설교 중에 청중에게 던진 질문에 사와 마사히코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질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국을 식민지화하여 고통을 준 일본인이 지금도 제일 한국인을 차별하고 있다. 한국을 사랑하고 선한 이웃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일까? 이인하 목사의 한마디는 정말 폐부를 찔렀겠네요. 그렇죠. 네. 한국을 사랑하고 선한 이웃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까? 식민지 시절에도 고통을 줬고 지금도 여전히 차별이 만연하다니. 사와 마사히코는요. 한국에 대한 책임의 문제에 관해서 실질적인 실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눈을 뜨게 됩니다. 이후 사와 마사히코는 아직 신학대학원을 졸업도 하지 않고 대학원에 적을 둔 채로 한국의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에서 유학을 합니다. 네. 일본의 패전과 해방 후 최초로 한국으로 온 일본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사와 마사히코가 유학하기 바로 직전인 1965년 6월에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는요.
한국과 일본이 한일 기본조약으로 국교를 정상화했지만 한국에는 여전히 반일 감정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와 마사히코는 한국행을 결심했고 내가 일단은 한국인들의 마음을 이해해야겠다. 열심히 한글을 배우는데 애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한일 간 교회의 대화를 지향하는 마음으로 이때 먼저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던 사와 마사히코가 한국 교회가 시작하게 된 이야기에서 이미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 사이에 끊어낼 수 없는 고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근대사와 현대사에서 일본이 끼친 다양한 영향과 그로 인한 온갖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 가슴 아파했습니다. 사와 마사히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아픔에는 일본의 책임이 있었고 일본은 그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 교회는 한국 교회와 더불어 두 나라 사이 화해와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결국 사와 마사히코는 한글로 성실하게 석사 논문을 쓰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본 정부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불만스러운 것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진심 어리게 미안해하고 사과한다면 그 책임을 느끼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느꼈다면 모든 아픔에 대한 느꼈다면 사실은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가 먼저 화해와 치유를 다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도 더 깊이 있게 노력해야 되고 이런 분들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10번째의 인물도 소개하겠지만 그렇게 계속 서로 사랑으로 있는 걸음과 화해의 걸음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의 모습으로 진정한 화해가 뭔지를 크리스찬들이 보여주면서 한국과 일본 관계에서도 일본인들도 왜 한국은 우리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저런 식의 태도를 하냐 라고 언제까지 우리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냐 이런 태도가 아니라 사실은 용서를 구하는 자는 용서받는 사람들이 알았다고 됐다고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자세여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언제 천년 만년까지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일본 선교를 하더라도 이 역사적인 의식을 간과한 일본 선교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건 잘못한 것, 또 내가 사랑해야 할 것은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그것을 구분해서 반응하고 또 책임지고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분이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참 감사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참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또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사과에 대한 그 필요성 이야기해 주셨네요. 그러면 진정한 화해와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진짜 안 되니까 계속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하더라도 진정성 없게 보이고 정말 어떻게 하면 뭐 배상금이란 거 깎으려고 그러고 또 그거에 부역하는 인간들이 있고 막 이렇지만 어쨌든 진정한 것은 사과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래 충분하다. 충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 이 정도면 뭐 괜찮아라고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화해와 치유는 어쨌든 크리스찬들끼리 먼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가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속적인 화해의 걸음들이 사랑으로 있는 걸음들이 이어지면 좋겠네요. 네. 네네. 말씀해주신 대로 교회가 먼저 그런 사과와 진정한 사과와 진정한 화해, 치유의 모습을 보여야 세상이 그걸 보고 그렇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좋은 친구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지면서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일본 교회에 대해서 너무 가르치려 든다든지 우리가 무언가 좀 교회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이런 태도가 아니라 진짜 프렌드십은요 동등하거든요. 어디 위에서부터 밑으로 아니면 도와주는 입장에서의 어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화해와 치유가 일어나려면 한국교회나 일본교회가 서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요시다 센세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한국교회, 일본교회가 정말로 좀 긴 시간 동안 긴 호흡을 가지고
정말 좋은 프렌드십을 가지고 가면서 이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있는 걸음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제 우리 블레싱 재팬이 또 하는 일 중에 하나지요. 네. 그래서 일본 교회를 어떻게 하면 협력하고 돕고 유익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일본 교회가 어떻게 하면 개척되어지고 또 연약한 교회는 다시 설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교회는 사실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우리 또 옥스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힐링 미니스트리를 통해서든 이런 사랑으로 있는 걸음들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이분은 대학원을 졸업하시고는 또 어떤 여정을 걸으셨는지 너무 재밌는 장면이 나오네요. 어허, 드디어. 네. 인생의 여정에서 빠질 수 없는 네. 진로 이벤트 네. 중에 하나. 한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역시 한국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아시겠죠? 네.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이제 사와 마사히코가 그 같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던 김영이라는 자매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김영 자매의 부친께서는 김소운이라는 시인으로 수많은 한국 문학 작품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한일 문화교류에 커다란 공적을 세운 분이셨습니다. 네. 그렇지만 둘의 결혼에 김소운 부부의 반대가 아주 거셌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쉽지 않죠. 네. 반대 감정이 사실 여전히 있었으니까. 지금도 있는데. 네. 그래서 당대 한국 사회에서는 뭐 일본인 일종의 뭐 금기어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부모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염려이고 걱정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사와 마사히코는요, 김영의 부모와 꾸준히 대화하고 자신이 앞으로 일본 사회와 또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끝에 김영이 먼저 그의 진실된 마음을 받아들이고 김소은 부부 역시 한일 사이의 다리가 되고자 헌신하는 그 사와 마사히코의 미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네, 한일 커플 탄생. 네. 한국에서 이렇게 혼인을 하고 사와 마사히코는 부인과 함께 일본으로 귀국하여서 일단은 마치지 않았던 그 도쿄 신학대학의 학업을 끝내고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교단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가 된 사와 마사히코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을 통해 한국인들을 향한 책임과 사죄의 사역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부임하게 된 곳은 제일 한국인이 많은 가와사키시에 있는 일본 기독교단 사쿠라 모토교회였습니다. 사와 마사히코는 교회에서 3년간 부목사로 봉사를 했고요. 사와 마사히코 김영 부부는 이 당시 일본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위치한 주변의 한국인들과 교류하고 교제하는 일에도 관심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사와 마사히코의 이런 사역이 일본 교회로 하여금 그를 한국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세우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일본 교회에서 일본인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제일 한국인에도 관심을 끊지 않고 계속 교제에 힘을 쓰니까 교회에서도 알아본 거죠. 네. 그래서 일본 교회는 사와 마사히코가 벌이는 이 한국인들을 향한 책임과 속죄의 사역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게 되었고 그가 그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했습니다. 감사하네요. 그렇게 사와 마사히코 부부는 마침내 한국을 향한 일본 교회의 책임과 속죄 사역을 위해 일본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1973년 사와 마사히코 부부는 일본 기독교단과 한국의 세 교단의 선교 협약에 의해 전후 일본인으로서는 첫 선교사로 한국에 건너와 사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전후 일본인으로서는 첫 선교사로. 네, 그렇죠. 너무 귀한 걸음이네요. 그리고 이 교회 자체도 뭐라 그럴까, 이런 모습에 사실은 교회 다닌다고 해도 선입견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차별적인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이 교회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파송했다는 것은 참 이 교회 자체가 참 깨어있는 교회였었네요. 이 교회의 또 담임 목사님부터 잘 감당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속죄적 구도라는 이제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올 차례인데요. 네. 사와 마사이코는 이제 한국에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로. 네. 한국 신학대학에서 일단 가르치면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송암교회의 협력 목사로 봉사를 합니다. 당시 한국은 군사 독재 정권 시대로 송암교회와 한국신학대학은 한국사회 민주화 운동의 거점이었습니다. 사와 마사이코는 해방 후에 한국사회 과제가 민주화라는 이 젊은이들의 주장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도 시위 운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동료들이 재판받는 법정을 방문해서 재판받는 동료들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사와 마사이코가 한국에서 봉사하는 가운데 한결같이 지향했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적 구도입니다. 그는 이 지향점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는데 그가 말하는 속죄적 구도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참여하며 스스로 그리스도와 함께 구체적으로 이웃과의 사이에서 화해의 길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이웃이란 다름 아닌 식민지 시절의 조선인이며 해방 후에 한국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전과 전후에 걸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죄를 범한 일본인으로서 그리고 죄인으로서 용서를 구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화해를 현실적으로 구하는 염원이 어린 삶입니다. 염원이 삶. 십자가의 삶. 네. 구체적으로는 일본인으로서 만약에 주어진 위치와 특권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는 모습. 그리고 한결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한국인의 이웃이 되어 한국 민족과 함께 걷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속죄적 구도. 그렇죠. 네. 사와 마사이코는 아내 김명과 더불어 이 속죄적 구도를 위해 그의 평생을 수고했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인이 이해할 만큼으로 언어를 구사하려 했었고 한국 문화와 정신을 근본부터 이해하고자 힘을 다했습니다. 또한 일본에 한국을 소개하는 일도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사와 마사이코는 한국의 역사와 교회, 그리고 한국인들의 신앙을 일본인들과 일본 교회에 소개하는 일에도 헌신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가운데 하나는 한국 기독교사를 일본어로 번역해 출판한 것이었고, 또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라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전이라는 책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출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속죄적 구도를 외치면서 구체적으로 한국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하나, 이 부분에 있어서 사와 마사이코는 이제 한국의 일본을 소개하고 또 일본의 이야기를 한국에 소개하는 이런 이제 사역들을 담당했던 것이죠. 무언가 블레싱 재편하고 좀 이게 결이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속죄적 구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 있는 걸음으로서의 개념으로 프렌드십으로 가고 또 우리 같이 파트너십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선교 복음을 같이 전하는 파트너로 같이 가자.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또 BJ 북스를 통해서 출판 사역도 하고 이런 것 무언가 좀 이렇게 블레싱 재팬이 의인화된 느낌이 드네요. 그렇네요. 네네. 블레싱 재팬의 의인화, 사와 마사이코. 좋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뭔가에 대해 우리도 이제 그 선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로 갈 때에 첫 번째는 좋은 이웃이 되는 거, 좋은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타겟팅해서 막 이런 입장이 아니 일방적으로 막 복음을 줘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는 거. 근데 이분도 속죄적인 어떤 구독자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좋은 이웃으로 같이 살고 또 미안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좋은 것들을 일본어로 또 일본의 또 좋은 것들 또 필요한 것들을 또 이렇게 한국어로 이런 이제 실제적인 역할들을
하면서도 구도자로서도 또 뭐 당연히 기도했을 것이고, 네, 그런 걸음들이, 참 의미 있는 걸음을 참 잘 걸어오셨네요. 네, 그쵸. 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한 전후의 첫 번째 선교사로. 그렇죠. 정말 역사적으로도 기억될 만한 또 인물이고, 네. 정말 많은 또 서적들을 남기면서 네. 그렇게 한일 간 교류를 위해서 정말 많은 힘을 쓰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끝이 아닌 게요. 이 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던 사와 마사히코가 네. 한국인을 섬기는 일, 그리고 일본에 한국을 알리는 일, 이 외에도 보다 확장된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한국 교회를 넘어서요, 북한 선교에도 큰 관심과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종교 정책과 기독교라는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기까지 이릅니다. 네. 이 사와 마사히코 맞나요? 네. 사와 마사히코에게 있어서 네. 속죄적 구도는 남한과 남한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네. 네, 그에게는 북한 땅의 조선인들 또한 그의 속죄적 구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그 연구는 사와 마사히코 스스로를 크게 고무시켰고요. 결국에 그는 북한의 기독교 사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를 또 다시 유학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보면은 이제 일본인들 중에 한국을 이제 잘 알게 되고 또 이제 특별히 기독교인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경험하면서 너무 미안하다. 조선에 한국에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일본인들 중에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많이 가져. 그래서 일본인들 중에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계기로 그래? 그러면 나 몰랐는데 한일 간의 그 역사적인 식민지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미안했고 그러면 내가 한국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북한 선교까지 그런 비전을 주셨어 라는 이야기를 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분 사와 마사히코도 정말로 확장된, 그래서 이제 북한까지 관심을 갖는 것처럼 일본의 크리스찬들 중에는 한일 간의 어떤 좋은 프렌드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 선교에 관심이 많다.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네. 얘기를 나눠주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있는 일본인도 있는데, 이제 북한 선교는 안 하시고, 한국에 있는 일본인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북한까지는 못 가시냐, 아직은. 그렇지만 어쨌든 북한 선교가 계기가 돼서 한국에 정착해서 일본 선교에 좀 어쨌든 일부분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 네. 네, 참 인상 깊네요. 네, 정말 남한만 이게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북한, 네, 조선인들까지. 네. 북한이 한국인들. 네. 이때는 조선인이요. 네. 이때도 사실 이제 조선인이 조선인이 아닌데, 한국인이죠. 네. 한창 이제 조선인 이야기 시대를 지나오다가,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네요. 네네. 너무 귀하십니다. 이분 이제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 이후엔 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아주 기대되시죠? 네네. 정말 또 이제 흥미로운 것이 이제 이 이후에도 또 정말 많이 또 가르치시고 사역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분의 자녀분까지도 이 한일 문화 교류를 위해서 힘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다음에 또 들려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사역편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과 눈을 맞추며 믿음으로 하나짱가 이기따이 시리따이. 네. 하나짱은 오늘도 일본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아주 많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아까 앞에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이제 손창남 선교사님의 문화와 선교라는 책이 이제 타분 2분가 해가지고 책이 이제 출간이 돼서 저희가 일본으로 이제 보내졌고요. 니끼항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본 서적의 기독교 서적으로 이제 판매가 나가고 있고,
또 감사하게도 이제 기독교 신학대학이나 신학교 쪽으로 지금 이제 배포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네.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이제 띠지 저희가 요번엔 또 이제 요건 핑크지만 또 다른 색깔로도 해서 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해 보려고 해요. 이제 요번에는 저희가 또 다른 색깔로 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또 좀 이렇게 컬러풀하게 예쁘게 그 소녀 감수성으로 한번 해봤지만 다음에는 또 이제 예쁜 보라색 계열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쨌든 너무 예쁘네요. 그러니까 마침 제 옷 컬러랑 지금 딱 맞네요. 네, 그러네요. 네, 뺏어갔어요. 하붕 2분가 2분가, 2분가. 2분가 2분가. 네. 이 제목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네, 있나요? 이거 역시 그러니까 분명히 그 다른 문화가 그러니까 여기 퀘스천이 있고 느낌표가 같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걸까? 좋은 걸까? 좋은 거다. 어떤 이런 느낌? 다른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으로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해봤고요. 이것은 우리 번역하신 노조미 센세이가 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우리 편집 팀장님 손진희 간사님 하고 같이 좀 고민해서 이렇게 예쁘게 표지도 나오고 이런 뭐 이렇게 퀘스천도 좀 이렇게 만들어보고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다른 문화가 좋은 문화일까? 그런 이제 약간 질문을 질문이면서 대답을 이제 저희가 제시하는 거지 이 안에서. 네. 그런 네. 것을 이제 좀 함축적으로 담은 표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 오늘은 한번 문화와 선교의 음. 일본어 버전으로 한번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네. 네. 근데 음. 요즘에는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이북 형태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이북과 또 종이책, 한국에서는 이북도 많이 나오는데 일본은 또 어떤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본도 이북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확실히 여전히 이제 한국보다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 여전히 팩시밀리도 사용하는 것이 좋아하고 팩시밀리. 팩스 그다음에 이 도장 찍는 문화가 여전히 있고 네. 우리나라는 거의 사인이나 이런 걸로 다 그냥 넘어가잖아요. 팩스도 웬만하면 요즘에는 그냥 스캔으로 앱을 해서도 막 넘기고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실히 우리나라가 디지털화가 앞서 있기는 해요. 근데 일본은 그래도 이제 저번에 코로나 때 하고 그다음에 올림픽 때를 계기로 해서 QR 시스템이 많이 도입이 됐고요. 또 많이 바뀌긴 했어요. 네. 그래도 이제 이북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때 제가 1991년에 일본을 처음 갔거든요. 그때 갔었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건 지하철 안에서도 이따만한 만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옛날에 만화 점프 뭐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약간 좀 이렇게 큰 그 옛날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전화번호부 책 비슷하게 생긴 정도로 막 큰 책이 있었어요. 그렇게 큰 만화책이 있다고요? 네네 있어요. A4 사이즈 정도의 해서 이만큼 두께로 막 이런 책들을 막 지하철 안에서도 보고 있어서 제가 되게 막 궁금해가지고 쳐다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또 막 완전히 정말 요만한 사이즈, 요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책들도 막 다 손에 들고 있어서 물론 그때는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다 보니 더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책은 많이 보고 계시고 또 이제 우리나라 책 커버 많이 사용 안 하잖아요. 그리고 책 커버를 또 굳이 뭐 사서까지는 안 하는데 일본은 또 책 커버에서 되게 좀 소중하게 다루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띠지를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한단 말이에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태계를 위해서라든지 이렇게 좀 쓸데없는 종이를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띠지를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입장이긴 한데 그래도 일본은 이제 여길 통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전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도 많이 해서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어떤 책 출판의 어떤 디자인 면에서도 많이 다르고 포스터도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제가 느낀 느낌은 우리 이제 편집 팀장이 손진희 간사지만 제일동포 3세이니까 거의 일본인의 감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보면은 한국 사람은 약간 그래도 표지나 이런 게 좀 여백들이 있는데 일본은 진짜 꽉꽉 찼어. 근데 이걸 내가 왜 이럴까 했더니 이 내용을 꽉꽉 채우지 않으면 오히려 조금 아깝다. 그다음에 너무 덜 성심성의껏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든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요? 네, 딴 우와.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직접 들어서 일본 분한테 물어봤어요. 네. 아니 이거는 왜 이렇게 잘 보이지? 그 일본의 지하철 타보면 언제 간 사람들 일본의 지하철 한번 타봤잖아요. 위에 그냥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많이 있지만 광고가 쫙 붙어 있고 거기 빽빽하게 써 있잖아요. 약간 정신없었던 예, 그러니까 한국 기억이 사람 지금 입장에서는 새록새록하네요. 저게 도대체 지금 뭘 보라는 거야 할 정도로 막 빽빽한데 예. 그게 너무 저는 이제 또 반대로 한편으로 나중에 완전 여백의 미로 그냥 하나 딱 하나 찍어도 또 집중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한국과 일본에서는 어떤 출판이나 이런 것에 약간 좀 많이 다르다. 편집적인 어떤 편집의 관점이랄까 네. 보는 감각이 달라서 저희는 최대한 일본어로 낸 책이니까 최대한 일본 쪽으로 맞추려고 하는 건 있죠. 근데 이제 그쵸. 어쨌든 감사하게도 일본어로 계속 이렇게 내보낼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에 이제 거의 뭐 웹툰으로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북으로도 많이 보니까 종이책들이 사실 지하철 저도 요 며칠 동안 이제 종이책을 많이 이제 봤는데 눈이 아프긴 해요. 이게 이북이면 이게 확대할 수 있는데 종이책이니까 확대가 안 되니까 무슨 뭐 돋보기를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눈이 좀 아픈데 그래서 글자 크기가 요즘에 커졌잖아요. 기본적으로 약간 커졌잖아요. 네네네네. 저는 한 11포인트 정도 올라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일본 같은 경우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종이책은 잘 팔리고 있고 여전히 잘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확실히 만화책은 옛날보다는 웹툰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어쨌든 종이책을 보는 것들이 많이 좀 덜 보여지긴 했지만 눈에 보기에는 소비층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다른 형태로 또 이북이나 아까 말씀드린 웹툰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긴 한다.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다시 아날로그 방식으로 종이책에 대한 감수성이 다시 올라오고 있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에 다시 좀 젊은이들, MZ들도 그렇고 다시 좀 종이책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레트로가 다시 저는 종이책의 감수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전 종이책을 좋아하긴 해요. 근데 눈이 이제 핵심은 이제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노안이 와서 이게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거가 중요하긴 해요. 계속 보게. 정말 이 현대인들의 제스처. 네, 이거. 그렇네요. 네. 이게 약간 아쉽지. 종이책은 여전히 저에겐 좀 좋긴 하더라고요. 일본인들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의 책은 강세를 여전히 띠고 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인류가 이제 마지막 때까지는 종이책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단순히 글 읽는 자체라기보단 이 종이질을 느끼고 넘기고 쓰고 이거 자체가 훨씬 조금 더 이렇게 바삭거리는 게 좀 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뭐 요 얘기는 요 정도까지 제가 또 다음에 더 공부해서 또 좀 더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번역하게 된 게 번역하게 된 게 안 그래도 여쭤보려 했어요. 그게 이제 손창남 선교사님이 일단 한국에서는 선교계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이시고 또 특별히 여기 이제 이번에 문화와 선교인데 이제 뭐 교회와 선교, 뭐 직업과 선교 이렇게 선교 시리즈로 쫙 책을 많이 내셨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 책 자체는 이제 뭐 정말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타문화 선교의 실제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실제로 일본이 기독교가 0.42%다 보니까 결국은 기독교 문화, 기독교 출판이 엄청 열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BJ 북스도 우리가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문서 선교를 만들어서 문서 선교를 통해서 많은 좋은 필요한 책들을 좀 보급하려고 하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일본 교회를 좀 이렇게 서포트해드리고 싶고 일본 크리스찬들 또 일본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책을 활용해서 더 이제 성도들의 성장 또 필요한 메시지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교육과 훈련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BJ 북스가 특별히 두 가지를 지향하는 건데 핵심이 하나는 힐링 포인트 이제 우리가 여기 메시지 드로잉 써 있잖아요. 그래서 피터석 작가가 만든 건데 네네 요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여기 재난 영화의 주인공처럼 일본어 버전으로 좀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쩐 힐링 블레싱 재팬 힐링 미니스트리가 되게 중요한 사역의 중심에 있는데 그거에 하나에 요 관련된 치유에 관련된 책들을 내는 거 하나 하고 선교에 관련된 책을
내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금 너무 어쨌든 시각적으로 어렵게 논쟁거리가 될 만한 거 빼고는 좀 나머지는 필요한 책들, 특별히 어린이를 위한 책들, 또 이제 전도지, 만화 전도지 우리가 네. 준비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입니다. 곧 또 보여드릴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또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여튼 문서 선교를 통해서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본 선교하려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번역하게 된 거는 한국도 지금 완전히 다문화 시대잖아요. 제가 그렇죠. 이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데가 안산 선부 2동인데, 그러니까 선부 3동은 아프리카인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어느 날 추석 때 버스를 탔거든요. 저만 한국인이에요. 운전하신 아저씨하고. 나머진 다 아프리카 친구, 중국인, 조선족, 동남아시아인. 제가 지금 무슨 뉴욕에 간 줄 알았어요. 이런 다 민족도 없네요. 네. 근데 이제 안산역은 특별히 더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일본으로 좀 살았던 선부 3동은 아프리카인들 중심이고, 선부 2동, 그 옆에 떼꼬리라는 데는 고려인들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한국의 전 세계에서 특별히 한국 선교의 중심이 이제 해외에서만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이주민들, 다문화들에게 대한 대상의 다문화 선교가 이제 더 중점으로 중요한 이슈로 이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데 일본도 어마어마하게 다문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선교하면 막 일본인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는 이제 1991년부터 일본 선교를 했으니까 거의 26년 이상 됐단 말이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한국인들 위주보다는 일본인 소위 말하면 본토인 먼저 우선이다라는 것이 선교의 철칙이긴 해요. 철칙이긴 해요. 철칙이 아니라. 근데 이제는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한국인만을 중심으로 하는 거는 지양하지만 일본인이냐,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인이냐, 아니면 동남아시아인이냐, 중국인이냐 상관없이 다문화인들도 포용할 수 있는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어가 이제, 근데 지금 한국 선교사님 중에도 한국 선교를 한국인들을 그러니까 일본인, 한국인 같이 하면서 뭐 중국 선교를 한다든지, 또 무슨 뭐 네팔 선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잘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특별히 중국 선교 되게 잘하시는 중국인들 유학생이나 중심으로 잘하시는 분 계셔서, 이제는 일본도 이제는 다문화 선교에 맞는 선교 정책을 같이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필요한 책을 좀 선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다문화 선교에 실제적으로 어떤 정말 필요한 의사소통의 원리와 타문화 선교의 실제적인 걸 다룬 이 책, 타문 2분과 이 책을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타문화 상황에 대한 네. 뭐 문화란 뭔가, 또 이 타문화에서 메시지는 어떤 식으로 전달해야 하나, 뭐 또 타문화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는 어떤 메신저가 얼마나 중요한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룬 책이에요, 이 책이.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이 책을 저희가 이제 준비하게 됐죠. 와우. 나름 이제 다문화 선교를 먼저 좀 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네, 또 한국에서 또 좋은 책을 선창관 선교사님께서 적어 주셨고, 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일본도 이제 정말 많은 민족들이 외국인들이 함께 하고 있는 만큼 다문화 선교에 도움을 좀 될 수 도움이 될 있는 수 있도록. 도움이 네. 될 수 있는 책을 네. 이렇게 또 번역하게 되셨군요. 네네. 정말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손창남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사의 또 선배로서 또 그러셔가지고 또 공동으로 이렇게 후원도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같이 만들게 됐고, 또 여기서 나오는 이제 어떤 이제 저작에 관련된 그런 이제 책에 나오는 수익들을 BJ 북스 문서 선교에 사용하시라고 다 또 저희에게 이렇게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물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 시리즈 내긴 할 건데 너무 감사하게 문서 그러게요. 선교에 또 좀 힘을, 날개를 단 느낌이에요. 네. 네.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또 저희가 이 손창남 선교사님하고 이 책을 번역하신 히라시마 노조미 센세이가 계신데,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소위 말하면 국어를 하신 거예요. 일본어 공부의 국문학으로 본인이 공부를 전공하신 네네. 문학 하시는 분이시기도 네네네. 하고, 시도 뭐 쓰시고 음악도 하시고 다재다능하시고 성서 만담 뭐 이런 것도 하시는 분이신데, 오. 이분하고 한번 이제 좀 상황이 잘 되면
이제 우리 손정남 선교사님하고 히라시마 노조미가 저자와 역자와의 만남 뭐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려고 계획하고 네. 있습니다. 아, 너무 기대되네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요, 선교사님. 네. 마지막으로는 일본에서의 문서 선교. 이게 사실 중요했어. 선교에도 다양한 선교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문서 선교로서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은 책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워낙 책을 많이 읽고 정말 책이 정말 다양해요. 이런 책까지 나온다고 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책이 나오고 다양한 주제를 얘기하시는 주제도 건가요? 다르고 그다음에 뭐 표지나 디자인도 너무너무 그래서 사실은 책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일본보다는 뭐 이제 앞선 것도 많지만 여전히 배워야 할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 그래도 이제 좋은 뭐 한강 작가의 책도 많이 이제 나갔지만 또 이제 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뭐 이런 류의 책도 일본에서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면 떡볶이 대신 뭘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예, 예. 정말 그런 책도 지금 일본에서 많이 팔리고 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인들 손에는 늘 책이 들려져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차이가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저도 요즘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많이 못 읽고 있어요. 근데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책을 읽지 않으면 꼰대 되기가 딱 좋다. 이 꼰대의 핵심은 뭐냐? 자기 경험에서 나온 일반화시켜서 사람들에게 맞아 하는 것들을 꼰대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정말 꼰대 되기 쉽다라는 얘기를 요즘에 제가 어디서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긴장하면서 나도 다시 책을 좀 집중해서 읽고 또 읽는 걸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좀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교 중에 하나가 바로 문서 선교예요. 그래서 이제 책도 다양한 장르로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이제 힐링 포인트, 선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관련된 거, 전도지용 이렇게 좀 올해는 본격적으로 아마 애니메이션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뭐 일러스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전도지가 많이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렇게 만들게 되는 상황이 좀 되어서 나중에 또 저희가 전도지 나오면 또 선보여 드릴게요. 근데 일본은 어쨌든 책 읽는 것을 일상화되어 있고 되게 낯설지 않은 문화이기 때문에 아주 뭐 그냥 요거 반만한 책 있잖아요. 이 책 반만한 책도 많이 문고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책이 정말 다양하고 또 정말 그 그림책만 또 그 파는 서점도 따로 있고 출판사도 따로 있고 막 그 정도로 책이 정말 세계에 있어서 너무 다양하고 그 안에서 좋은 것들을 좀 빼내서 일상화되어져 있는 독서 문화에 그들에게 이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필요한 사실은 양육 교재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훈련 관련된 교재들이 참 많지 않고 저도 일본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이제 신학대학원 같은 그런 코스에서 편입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뭐 구약학 뭐 이런 관련된 것을 거의 다 원서로 보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원서가 아닌 한국어로 봤지요. 그래서 왜냐면 한국에 다 책이 있어가지고 일본어로는 번역이 안 돼서 원서를 보게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이거 일본 진짜 책 많이 번역해야 되겠다. 신학 관련된 책도. 근데 저는 이제 한국어로든 책을 쫙 보면서 영어가 어려우면 한국어를 배워라. 먼저 내 친구들한테 그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일본에서 리서치 이제 그 센터를 했었을 때 리서치를 했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일본 목사님들이 좋은 책을 많이 번역해달라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때가 뭐였냐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 한참 유행이었을 때 이치치노 모쿠테키라고 하는 책이 되게 유행이었을 때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역시 아무리 좋은 책이어도 이 서양 중심의 사고력에서 나온 책이라 무언가 2% 정도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은 거의 동양 문화에서도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올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또 우리나라에서만 나온 책들을 번역하기보다는 또 일본에 있는 좋은 책도 사실 한국어로 번역하고 싶고, 일본에 계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좋은 책을 쓰시고 싶으신데, 사실 이제 일본이 출판 쪽으로 좀 또 한국보다 많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제 앞으로는 계획을 해서 좀 좋은 책을 만들어 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문선 선교에 합류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좀 꼭 오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손진희 팀장님하고 이제 물론 교정자나 뭐 번역자들 많이 좀 있기는 하지만 너무 혼자 일본어로 세이빠이 정말 애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다양한 그 문서 선교로서 마음이 있는 분들을 지금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볼런티어랄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걸로 해서 좀 대놓고 구인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군요. 적극적인. 적극적으로 문서 선교에 마음 있는 사람 좀 모여라 이렇게 해서 같이 문서 선교 같이 마음을 좀 모여서 그래서 뭐 출판사에서 돈 버는 데는 거의 없어요. 베스트셀러가 나오지 한강 작가 정도의 수준으로 책을 내지 않는 이상. 그렇지만 이제 이건 선교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문서 선교를 통해서 일본의 기독교 또 교회들이 좀 더 성장하고 또 잘 교육되면서 좋은 크리스찬으로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저희도 문서 선교를 통한 사랑으로 있는 걸음을 거리려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문서 선교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그 얘기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이제 그 리서치 트립을 하시면서 네. 한국의 그러니까 외국 서양 쪽의 그 문화가 또 일본의 문화와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뭐 한국에서의 또 좋은 책들을 일본으로 번역해서 많은 책들을 낼 수 있고 또 저희가 정말 또 신앙적으로 또 그런 그러니까 문서 선교의 측면으로 그렇게 일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참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정말 BJ 북스를 통해서 네. 많은 한국의 또 좋은 신앙 서적들이 일본으로 또 출간이 되는 것도 기대해보고 또 일본에서도 또 최근에 저희 그 미우라 아야코 북콘서트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미우라 아야코의 책들도 한국어로 저희가 번역을 하고 싶은데 네. 좀 까다롭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좀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는 한데 언젠가는 미우라 아야코 책이 미발표된 게 엄청 많아서 그 여전히 번역한 많구나. 네, 작가님이 저희한테 좀 하면 참 좋은데라는 것도 했는데 이제 어쨌든 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그 책도 제가 이렇게 쭉 시리즈로 번역을 하고 한국에서 출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도 해보고 준비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일본은 0.42%의 복음화율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이거 이렇게 메시지 드로잉 책 같은 경우도 사실 서점에서는 아마 100권도 채 안 팔렸을 거예요. 저희가 북콘서트를 통해서 그나마 나머지를 좀 판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참 열악하고 일본의 그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유통을 뚫는다는 게 이게 기독교 유통을 뚫는 것보다 이제 일반 유통을 사실 뚫어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기도 재정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서 문서 선교로서 어떻게 돌파해내고 할 것인가 조금 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요번에 손창남 선교사님 요 책이 조금 더 또 좀 물꼬를 틀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되게 좀 적절하시고 또 좀 적절하신 분들이 또 저희 추천사를 써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다음 회에 이제 좀 딱 비밀을 밝혀드리듯이 밝히겠지만 또 그분들을 통해서도 좀 고민을 같이 하면서 이걸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네, 같이 응원해 주시고 혹시 이거 보시면서 문서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한테 좀 댓글 달아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짱가 와까리마시다. 네, 막간이 네. 맛있다. 저는 이제 뭐 작년에 우리 하나짱이 거의 1년 동안 기끼따이 시리따이 또 하고 알겠습니다. 뭐 와까리 맛있다도 했는데 우리 하나짱이 진짜 그걸 통해서 많이 좀 알게 되고 배우셨나요?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인데요. 네, 이거는 대본에 없는 질문이었어요. 네. 네.
네, 많은 것을 배웠죠. 네. 정말 일본 또 블레싱 재팬의 사역도 그렇고, 네, 또 일본의 정말 또 뭐 데이터로 본 일본 선교 등등 많은 또 주제를 다루면서 또 많이 알려주셔서 네. 그 덕분에 많이 배운 것 같고, 앞으로 저는 더 배워야 되기 때문에 네. 한동안 또 하나짱과 기키따이, 시리따이 시리따이 코너는 계속해서 적됩니다. 네, 이어질 예정이라는 것. 네. 그래서 같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오늘은 특별히 이 문화와 선교 책을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하면서 또 문서 선교와 또 이제 번역하게 된 계기, 또 종이책 이야기들까지 많이 들어보았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도 또 이어서 이 문화 선교 책을 중심으로 이제 계속해서 기대하라고 이제 주셨던 추천사 내용들도 한번 읽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또 다문화 선교로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또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2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춤을 네, 감사합니다. 추며 네, 감사합니다. 걸으리 눈과 눈을 맞추며 믿음으로 이 길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간을 또 갖죠? 네, 저희 이제 요번에도 빠지지 않고 세계를 품는 기도 합주의 시간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함께 품고 기도할지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2024년부터 해서 각 세계 이제 그 정부들이 좀 극우화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25년에도 들어와서도 너무 그 자국민, 자민족 중심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되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계속 좀 그렇게 가는 것 같고 계속 끊임없이 전쟁의 소리들이 계속 있고 아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의 소리는 사실은 잠잠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과 또 북한에 늘 긴장감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남일 같지 정말 않고 사실 또 우리 너무너무 작년에 너무너무 위급했던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아마 많이 놀란 가슴을 뭐 겨우겨우 지금 달래고 있는 뭐 여전히 달래고 있는 시즌일 것 같은데 세계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좀 구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매일매일 전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한국과 일본의 2025년 우리 이제 1월 달부터도 계속 뭐 얘기했던 건데 2025년에는 한국과 일본이 좀 더 좋은 사랑으로 있는 걸음들이 좀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늘 적대적인 왼수가 아니라 이제는 그 왼수의 과정을 뛰어넘어서 얼마나 서로 좋은 그 프렌드십으로 갈 수 있는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되어지는 2025년에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런 것을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같이 기도하실까요? 네. 네네. 하나님 전 세계에선 여전히 또 전쟁과 기근과 아픈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서 작은 소망들이 정말 그 사막 가운데 작은 정말 풀들이 또 꽃 피어지고 피어나듯이 하나님 또 작은 소망들이 또 보여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전쟁같이 또 전쟁으로 생명이 답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손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한국과 일본 또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정말로 더 건강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과 북한의 사이가 더 이상 긴장감으로 가지 않고 종전으로 또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2025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한국과 일본이 이제는 적대적인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요즘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한국과 일본인들 또 가수들이 교류하면서 한국의 방송에서 일본어 노래들이 차고 넘치게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듯이 문화적 교류 또 민간 교류 또 크리스찬들의 교류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담들이 무너져서 서로 정말로 사랑으로 있는 걸음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벌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십시오.
아까도 나눴던 것처럼 주일날의 여러 가지 활동들로 인하여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우리 정말 0.42%의 작은 크리스찬들의 모임이지만 무리지만 아버지는 힘을 주셔서 이제는 1%, 2%, 3%의 벽이 무너져서 일본에도 크리스찬이라고 정말 떳떳하게 드러내고 정말 간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날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소홀해지고 그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또 주일날 되어져 가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멈춰지고 일요일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또 것들이 좀 보장받을 수 있는 일본 시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블레싱 제빵과 BJ 북스 위에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함께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짧게 광고하고 네. 오늘 17회 보이는 라디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월인데요. 네, 역시나 저희 블레싱 재팬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마다 정기 모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3월에는 27일 또 같은 장소 CTS 9층 KWMA 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노량진역 6번 출구죠? 아, 맞습니다. 네네. 네, 센스 있게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3월에는 또 블레싱 재팬의 큰 행사가 있는데요. 네, 벌써 이제 3회가 되는데 제3회 도쿄에서 선교사 리트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3월 31일에서 4월 2일까지예요. 그래서 저희 또 본부팀 또 다 함께 또 일본에 거주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만나러 갑니다. 네, 그래서 오고 가는 걸음과 또 저희 리트릿이 또 한번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블레싱 재팬 보이는 라디오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블레싱 재팬 맞다네. 맞다네.